피고 본사가 법률에 부지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지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것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땡땡특배라는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분의 가맹점주님을 대리해서 1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어서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고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피고 본사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 3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피고 본사의 상고 이유를 보면 여전히 가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또 연계 운송 강요에 대해서 점주의 계약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해서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그 비율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처분을 한 경우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맹사업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는 점,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실체적 사유는 물론 절차 위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숲이 동일한 쟁점, 즉 가맹계약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임을 인정받았던 다수의 승소 판례들을 제출을 해서 피고 본사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통제를 가해온 가맹본사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요.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것은 피고 본사가 법률에 부지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지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것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피고 본사에 의뢰인과 같이 가맹점으로 종속되었던 1200곳의 가맹점주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법원도 단체법적인 법률관계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가맹사업에서 정한 해지 절차란 우리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즉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라고 해도 바로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를 당연 무효로 규정을 해서 점주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즉, 구체적 위반 사실을 적시를 해서 2개월 이상 점주에게 시정 기간을 부여를 하면서 해당 기간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도 말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2회 이상 발송을 해야 하고 그 뒤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 위반뿐만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유, 즉 해지 사유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사가 해지한 이유는 바로 연계 차량의 업무를 의뢰인이 응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원고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영업소에서 고객분들한테 물건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본래 해야 할 업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170km나 떨어진 다른 물류 터미널 같은 곳으로 물건을 보내라고 강제를 하면서 지파료나 배송비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책정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점주님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사실상 있었다면 어떤 점주님들이라 하더라도 연계 운송 업무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월 800에서 1000만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득이 거의 없이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구조는 다른 곳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즉 땡땡 택배 본사가 물건을 주면 그것만 배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본사한테 밉보여서 물건을 못 받으면 그냥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래상 지위를 남용을 해서 스스로 해야 할 연계운송을 점주님들에게 강제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격이고요. 연계운송을 위한 배송 차량의 구매, 유류비 지출, 배송기사 월급까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시킨 악덕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연계운송에 동의 안 하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항을 무효화시키실 수도 있고,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즉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입으신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